내가 나를 소개할 때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 보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인데, 재랑 원. 둘 다 딱히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요소인데, 왜 재원이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저 말을 들으면, 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측 가능한 말만 할까 싶어.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저 이후로 놀림을 받은 거지. 왜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가지고 있냐? 너는 여잔데 왜 남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남학생들이 나를 맨날 놀리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 내 이름은 내가 붙인 게 아닌데 나한테 그걸 도대체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물어보던가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꾸를 했거든. 근데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약간 내 영혼이 내 가죽을 어색해 하는 것처럼 이름도 어색해 했거든. 영혼이 가죽을 어색해 하는 거. 나는 어, 90년대에 태어난 한국 여자가 아니고 나는 60년대에 태어난 영국 여자나 아니면 00년대에 태어난 미국 남자나 아니면 1950년대에 태어난 미국 여자나 여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아니면 나는 고양이거나 아니면 나는 외계인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 근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은 해리 현상이지, 디소시에이션이지. 이 삶에서 강한 이제 불만족을 느끼니까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다라고 해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이름도 어색한 거야.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쟤는 사실 돌림자라서 아무 의미 없고, 근데 딸 이름에 돌림자를 쓴다 만다로 아빠랑 할아버지가 갈등이 있었대. 근데 이것부터가 웃겨. 그 돌림자가 뭐라고 그거를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떻고 도대체 그런 규칙을 왜 만들어서 그 규칙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원자는 도울 원자야. 그러니까 help라는 거지. 너 돕는 사람이 되라 이건데 나는 이해가 안 된 거야. 자기 딸을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딨어? 보통 딸들한테는 뭐 지혜로운, 아름다운, 빛나는 약간 이런 형용사적인 이름을 붙이잖아. 뭔가 이렇게 돋보이도록 하는. 근데 무슨 남을 이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는 무슨 너 걸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나 거들어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 힘들게 힘들게 낳아서 기른 자식이 남의 거를 돕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는 뭘까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또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더 싫은 거야, 나는. 근데 왜냐면은 진짜로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을 곁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인데 정작 나를 돕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 12시 땡 하면 친구들 생일 기억했다가 친구 생일 축하하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지. 아, 나만 남의 생일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내 생일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학생 때 교실에서 누가 토하면 바로 달려나가서 치우는 사람이었고 나는 약간 그 역겨움에 대한 역치가 되게 높아서 역겨움을 잘 못 느껴. 누가 토한 것도 그냥 이렇게 치울 수 있고 누가 아프면 보건실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고 막 누가 울면은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나는 아플 때 좀 표현하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아파하고 우는 것도 숨어서 울고 하느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만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랑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 사이에 그 격차가 되게 컸나 봐.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사랑이랑 돌아오는 사랑의 양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근데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게 되게 좋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사실 그렇게 되도록 자라온 거겠지. 컨디셔닝이 된 거겠지. 그러니까 집안이 되게 자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무거워질 때마다 내가 가족을 위해 기쁨이 돼야 했고, 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줘야 했으니까. 근데 사실,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슬픔을 위로받고 기쁨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존재는 아이들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아이지만 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느끼기 전에 남의 기쁨과 슬픔부터 알아차리고 내 감정은 잘 느끼지 못하고 남의 감정을 우선시했던 것 같아. 근데 물론 지금은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아픔과 슬픔을 티를 내지를 않았고, 그리고, 내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나를 구하기 전에 남을 자꾸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란 것도 알고, 근데 또 여전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를 티를 내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예전보다는 진짜 엄청 잘하고 있고 친구들한테도 막 속상한 일을 좀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가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누구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무서울 때도 있어.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내가 전혀 울 줄 몰랐는데. 글을 쓰면서는 사실 되게 신나게 썼거든. 음, 어쨌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되게 내 이름과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길러내셨고,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새 이름을 붙인 거야. 줄리아라고. 줄리아라는 이름은 내가 비틀즈를 덕질하던 초등학생 때 지은 이름인데,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틀즈 노래에 나오는 모든 여자 이름을 적었어. 엘레노, 멀리, 루시, 리타, 세이디, 줄리아, 마르타, 프루던스, 팸, 로레타, 마돈나, 미셸, 아나 등등. 그리고 이제 고민한 거야. 어떤 이름이 나랑 제일 잘 어울릴까? 사람들한테도 막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다르게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 나는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줄리아를 골랐는데 왜 이걸로 골랐냐면 내 이제 원래 이름처럼 J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줄리아라는 이름이 존 레논 엄마의 이름이거든. 존 레논이 나의 첫 셀러브리티 크러쉬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되게 매료됐었어. 그래서 존 레논 같은 록스타가 되고 싶고 어, 존 레논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존 레논보다 사실 더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길러낸 그의 어머니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존 레논보다 더 대단한 록스타가 되려면 그의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고 생각한 거지. 또 내가 한때는 아, 내가 존 레논의 환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줄리아는 조지 오웰 소설 1984 속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답지 않은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내용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내가 원래 기억이 잘 없어. 어릴 때 기억이 없어. 근데 당시에 내가 이제 줄리아가 1984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저항하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약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음, 히피적인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녀만의 저항을 했던 거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줄리아가 된 거야. 내 모든 물건에 줄리아라고 적고 사람들한테 나는 줄리아다. 나는 줄리아고 나는 줄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자아 페르소나가 된 거지. 어, 외국 록 음악을 듣고 세상에 저항하면서도 삶을 살아낼 줄 알고 록스타가 되고 싶은 나. 그리고 그 자아는 이제 부모님이 내가 살기를 바라는 방식인 재원의 삶이랑 되게 많은 때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진 않았고 오히려 나한테는 더 나아답다라고 느껴지는 자아로 자리를 잡았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의 취향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나가 줄리아야. 그래서 나는 줄리아인 내가 더 좋은 거야.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분이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나약하지 않고 언제나 좀 당당하고 멋있는 내가 된 기분이었어.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좀 만성적으로 인터넷 중독이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인터넷만 했어. 그래서 나는 내 관심사에 따라서 그 블로그 닉네임을 계속 바꿨거든? 그러니까 사실 페르소나를 계속 바꾼 거지. 비틀즈 팬일 때는 나는 틀즈 레논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틀레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닉네임으로는 락덕 페르소나를 산 거지. 그리고 이후에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해서 그 메이크업 블로그를 할 때는 닉네임이 와사비콩이었어. 사람들이 나를 콩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제 그 닉네임으로는 코덕 페르소나를 산 거지. 코스메틱 덕후. 그러다가 2년 전, 2년 전에는 독일 남자를 만나가지고 네, 그 남자랑 결혼할 줄 알고 어, 내 닉네임을 김율리아로 바꿨어. 왜냐면 독일어의 J가 이어 발음 나거든, Y처럼. 그래서 줄리아라고 J로 쓰지만 발음은 율리아라고 읽어. 그래서 그 닉네임으로 이제 나의 이제 그 독일 남자와의 일상 뭐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독일로 이민을 갈 줄 알고 독일로 이민 가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려고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내가 사용하는 닉네임은 줄리아 재원 킴인데 이제 약간 그냥 내 이름으로서 인터넷에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랑 함께 음,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이 계정과 또 관련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하면서 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위기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는 사실 내가 이 줄리아 재원 킴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좀 더 일상에 좀 더 편한 느낌의 계정, 유튜브 계정과 그것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따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그 새로 만든 유튜브 계정은 없앴고
그 일상적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 계정과 연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채널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에고적이고 페르소나를 이용한 되게 퍼포머티브한 영상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모습들을 다 통합하면서 그냥 나 자체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자, 저런 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로 다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채널의 기존 구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음, 내 자아를 자꾸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여기에 다 녹여보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워낙 관심사가 많고, 경험한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싶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음, 왜 줄리아가 더 앞에 있느냐는 이제 나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정해준 부모가 원하는 운명인 재원보다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운명인 줄리아가 더 앞에 있길 바래서 줄리아가 앞에 있고, 근데 재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왜 여전히 있느냐라는 게, 음, 내가 줄리아로서 줄리아답게 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줄리아로서의 나는 사람들한테 영감도 주고, 위로도 주고, 웃음도 주고, 사랑도 더 편안하게 나눠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줄리아로서 살면 사람들이 삶을 더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원다운 삶인 거지. 근데 되게 역설적이잖아. 부모님이 정해준 그 운명의 삶이 싫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원래 길로 돌아온 거야. 또 재원이라는 이름이 음, 나를 나로 돌아가게 하더라고. 나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나를 대체로 이제 재원아 이렇게 부르지만, 근데 그보다는 그냥 역할이나 관계로 불릴 때가 많지. 뭐 선생님, 뭐 언니, 누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도 나를 재원아라고 부르기보다는 딸내미 이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나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줄리아라고 부르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재원아, 아니면 뭐 재원 씨 이렇게 부르면 약간 어색하기도 하면서 약간 내 영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음, 내가 예전에 심리 상담을 받고 사주 상담을 받을 때 두 분 다 나를 재원 씨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처음으로 재원 씨 이렇게 불린 거야. 근데 그게 약간 감동적이더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들이 없었어서 그런 건지 재원 씨 이렇게 불리는데 약간 내가 벌거숭이가 돼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 가면을 모두 벗고 나서 거기에 그냥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줄리아라는 페르소나가 재원에서 나를 벗어나서 조금 더 당당하고 멋있는 내가 되기도 하게 했지만 그 줄리아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멋있는 사람이어야만 한 거야, 줄리아는 또. 근데 그 줄리아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재원이가 될 때는 내 고통을 여전히 끌어안고 깨달음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냥 조금 가여운 나가 되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내가 되게 거절하고 싶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결국에는 나를 그냥 나로 느끼게 하더라고. 이것도 되게 역설적이지만 근데 삶은 원래 뭐다? 삶은 원래 모순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냥 재원이라고 불리는 순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줄리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나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온 거겠지? 근데 그만큼 나의 그림자는 억눌렀을 거야. 그리고 재원이한테 그 그림자를 다 짊어지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영상처럼 나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 재원으로서의 나 자신에 익숙해져 가고, 음, 그러니까 뭐 원래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나는 줄리아 재원 킴으로서 줄리아와 재원 사이의 나의 중용도 찾아가고 있어. 안녕.